없어요. 엔진이 없고요. 그 다음에 그 바닥에 보게 되면은 360V의 고전압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여기 이 부분이 이제 전기를 받으면은 그 직류전원을 교류로 바꿔서 모터를 이제 제어해주는 그런 장치로 돼 있어요. 근데 요거는 어디서 많이 보셨죠? 12V. 요거 조금 이따 설명을 할 건데 얘가 있어야지 이 제어기들을 전부 다 깨우는 거죠. 오디오, 비디오, 내비게이션, 파워 윈도우, 전조등, 라이트, 혼 모든 기능들은 얘가 전력을 다 도맡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거는 원래 그 일반 내연기관은 발전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 충전을 하는 그 충전 장치가 있는데 얘는 발전기가 지금 보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 부분 여기 이 부분이 고전압 360V를 받아서 그 LDC라고 해서 얘를 계속 충전을 해줘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해서 얘를 충전을 하고 이걸 가지고 모든 제어기들을 돌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이제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현장에 가셔가지고 위험하다 이것만 끊어도 돼요. 이것만 이렇게 이 부분만 끊으면은 기본 12V가 죽어버리거든요. 그러면은 그 고전압이 연결이 안 됩니다. 그냥 그 릴레이가 다 차단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시동을 한번 걸어보도록 할게요. 형 한번 앉으셔가지고 시동 한번 걸어봐 주세요. 저희 마이너스 키를 잘 드리시니까 것처럼 저 배터리 차단해서 이렇게 해서 예 바로 버튼 누르고 예 그럼 이제 이렇게 레이디 자 지금 이제 시동이 걸린 상황이고 이쪽 뒤쪽으로 오시겠습니까? 그런데 걸리네? 시동이 걸려 있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 이게 화살표 녹색의 화살표가 되어 있어요. 요게 시동이 걸린 거예요. 이렇게 끈고 다시 한 번 더 그냥 누르면은 이게 전원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거는 그냥 이제 전기만 들어오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한 번 더 걸면은 녹색의 화살표 앞뒤로 되면은 전진도 할 수 있고 후진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뜻이에요. 걸려 있는 거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기어 넣으면 앞뒤로 움직이는 거죠. 근데 여기 요 상태에서 여기 뒤에 와 보시면은 이게 안전 플러그거든요. 이 안전 플러그를 뺄 때 저 앞에 상황을 한번 좀 봐주세요. 녹색의 화살표가 어떻게 돼 있는지. 자, 제가 뺄게요. 뺐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빼게 되면은 여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요 단자 있죠. 요 이렇게 예. 이게 인터락이라는 거고요. 이걸 빼버리는 순간 이 고전압이 지금 오픈돼 있잖아요. 위험하니까 다 차단시켜 버려요. 그래서 혹시 이제 외부에 가셨을 때 이거를 빼내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있는 차들이 있는데 이것도 복잡하고 절차가 불합리하다 보니까 이걸 요즘 차들은 이걸 삭제를 시켰어요. 없다 보니까 요런 조그마한 단자 있죠. 요거를 거기 엔진룸에다 이렇게 빼놔가지고 아까 전에 가위로 자른다든지 뺀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그 빼내면은 이제 요거는 끊어지는데 요게까지는 가장 아름다운 상황이고요. 그 첫 번째 말씀드린 그 후방에 트레일러라든지 대형 트럭이 와서 추돌이 돼서 만약에 많이 변형이 되잖아요. 그때는 이 배터리도 아시겠지만 그 영상에 봤을 때 강한 힘이 가해지면 불이 붙거나 무혐할 수 있어요. 그러실 때를 좀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냥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만 빼내시고 여기 위에 뭐 이런데 다 커팅하셔도 돼요. 예, 필요 없으면 불편하셔도 와이어링이 이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보여드리는 그 사진에 보면은 좀 차가 많이 변형이 되잖아요. 그럴 때는 조금 위험할 수 있으시니까 그때만 좀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는 다 차 아래로 고전압 배터리는 차 아래에 다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제 현장에 딱 가셨을 때 첫 번째가 차량이 많이 외부에 변형이 되어 있으신 상황이잖아요. 예. 그럴 때는 이제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적정 수준에서 일반 내연기관 차량 같은 경우에는 뭐 경유가 흐른다든지 휘발유 정도 흐르고 빨리 끊어서 그냥 요구 조절을 빼내시는 상황인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꺼내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이게 아까 제 프레스를 이렇게 누를 때 가만히 있다 갑자기 불이 붙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선은 다치신 분도 중요하지만은 구조를 하시는 우리 대원님들의 안전도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차량이 심하게 변형이 되는 상황에서는
1차적으로 이거 감안을 하시고 움직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터질 수 있다는. 예, 있어요. 예, 아무리 완전히 확보됐다지만은 적정한 상황 안에서 정확하게 만든 배터리는 괜찮아요. 그건 확보가 되어 있는데 그 프레스로 누를 정도로 이제 강하게 변형이 되거나 외력이 큰 힘이 가해지면은 그거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건전지라도 아까 전에 막 니퍼로 이렇게 하면 막 불이 붙고 그러잖아요. 그건 알고 계셔야 돼요. 저희가 아무리 안전합니다, 이상 없습니다, 그거는 안전이 확보된 상황인 거고, 다만 이제 특수한 케이스잖아요. 이게 그런 사고가 나서 이런 일이 없으리라고는 말씀을 못 드려요. 이거는 아무리 이제 하더라도 조금 이따 제가 또 영상 보여드리겠지만은 뭐 대형 트럭들이 와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출동하는 상황에서 인지하실 때 폭발이 되거나 그러진 않지만 화재로 직결될 수 있고, 그래서 그럴 때는 물을 뿌린다거나 했을 때 뭐 감전이 되거나 거기까지는 안 되더라도 이게 이제 불이 붙을 수 있으니까 그걸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예. 아까 전 압력 가했을 때 예. 폭발 위험은 예. 있다고 하고 또 예. 차체에 감전 위험도 있나요? 차체에는 감전 위험은 없으세요. 이거를 제가 빼내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와이어링 이제 이 배터리가 360V거든요. 이거 두 개를 만지는 부분이 위험한 거거든요. 지금은 이거 뺀 거 말고 그냥 예. 이렇게 아까 같이 사고 나서 압력이 가해지거나 네. 배터리 자체에 이제 네네네. 안에 파손이 휴즈도 됐을 때 있어요. 휴즈도 있고 끊어놓기는 하는데 그건 아까 전에 3.75 단품을 때려 누르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위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의 감전이 아니라 화재가 날 수 있는 거죠. 감전의 위험은 없고 예, 폭발의 예. 위험만 있는 거예요? 예. 폭발까지도 아니고, 폭발이라는 건 원래 일정 용기 안에 어떤 가스가 이제 강한 화학 반응에 의해서 화재에 의해서 압력이 높아지고 번지는 거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불이 날 수 있는 거예요. 에너지 밀도가 높기 때문에. 그리고 방전된 배터리라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감전보다는 이제 화재 쪽으로 조금 접근을 해주셔야 돼요. 감전은 안에 이거 PRL 끊거나 하게 되면은 이런 데 닿아서 문제 되진 않고요. 저희 지금 이렇게 맞아도 문제 없어요, 지금 이게. 왜냐면 이제 끊어놨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빼는 것 자체가 여기를 빼내거든요, 파워 릴레이를. 그래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거 뭐 만지더라도 문제 없고, 저는 앞쪽에 주황색이나 이런 것도 괜찮은데, 항상 차에 오셨을 때는 일단 계기판에 전원이 살아있을 때, 만약에 지금 시동을 걸어도 얘가 지금 레이디가 안 되거든요. 레이디가 안 되죠. 저거 한번 연결 한번 해주세요. 한번 누구 한 분인지 한번 세워보세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예, 꺼주세요. 그렇게는 안 되고요. 얘가 이렇게 수직으로 세워서 누르세요.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보면은 요게 나오잖아요. 만약에 차량에 요구 조자가 있는데 지금 이 레이디 상태다, 꺼야죠. 이때는 이거 끄세요. 이렇게 이거 끄고 계기판에 불 끄고 레이디 램프 꺼지잖아요. 그러면은 저기 안에 차단기는 떨어진 거예요. 파워 릴레이 어셈블리 떨어진 거고, 자르셔도 돼요. 이때는 막 삐행 땡기는 식으로 빼셔도 되는데, 다만 혹시 모를 그 안에 PRA가 또 문제될 수 있으니까 그때는 요거 풀어서 요것만 빼도 됩니다. 이 전원이 12V 전원이 없으면은 그 릴레이가 작동을 안 해가지고 절대 안 붙어요. 그런 작업들 정도만 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지금 차량이 멀쩡하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다만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은 심하게 변형된 상황에서는 배터리에 내부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 넓은 배터리가 가만히 있는지 뭐 이렇게 돼서 찌그러졌는지 이거 알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럴 경우에는 화재로 직결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가셔야 되고, 후드만 딱 열었을 때 이게 주황색 배선들이 막 보일 거예요. 이거 하이브리드 또는 전기차다, 조심해야 된다를 인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주황색 배선들이 있는 거는 고전압이 있다, 이렇게 그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도 네. 구조가 완전 비슷한. 예, 원래는 이건 전기차니까 배터리가 좀 크고 이렇게 돼 있고요. 하이브리드는 용량이 좀 작죠. 그냥 작은 그냥. 예, 작아요. 그래서 2열 시트에 있는 경우도 있고, 트렁크에 있는 경우도 있고, 트렁크 상단에 있기도 하고, 뭐 차마다 그래요 이게. 근데 항상 뒤쪽에 있는 거. 그렇죠. 거의 뒤쪽에 있죠. 거의 그 레이아웃상. 그리고 앞으로는 SUV라고 그래서 이제 뭐 산타페라든지 소렌토 이런 것도 나와 있거든요. 걔들은 또 바닥 언저리가 또 달려 있어요. 고전압 배터리가. 그러니까 이제 잘 모르시다 보니까 딱 열었을 때 보시면 주황색들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거 고전압이 있는 차구나, 조심하자라는 거고,
일단은 이제 이게 만약에 출동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면은 어느 정도 크게 뭐 데미지 없는 상황이면은 이거는 충분하게 안전을 하시고 그냥 하시면 되는데 보면은 이제 막 이게 좀 차가 뭐 어디 뭐 들어간다든지 약간 좀 관통 사고라든지 막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때는 좀 신경 쓰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돼요. 이게 확 찍히거나 그런 다양한 상황에서는 물론 이제 잘 비껴가지고 배터리를 비껴가고 뭐 루프 쪽으로 뚫는다든지 이러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 상황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이게 뭐 점프를 해서 바닥 쪽을 부딪혔는지 이런 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심하게 차량이 어딘가에 가서 충격을 입고 변형이 됐을 때 이거다 그러면은 무조건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얘기 네, 아까 네 말씀하십시오. 수사님. 이 얘기 아까 그 배터리 예, 맞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요게 그 여기도 냉각을 해주고 이 배터리 쪽으로 들어가서 냉각을 해줘요. 이게 그게 부동액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 녹색이잖아요. 이게 일반 내연기관에 들어가는 이제 부동액인데 이거 아시겠지만은 부동액은 물반 부동액반 섞어 쓰잖아요. 근데 물이 만약에 배터리에 닿으면은 물론 안 좋겠죠. 불이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배터리 보호를 위해서 그 순수 냉각액인 파란색으로 들어가요. 요즘 차들은. 네, 그렇게 좀 아시면 돼요. 언니 부동이 예, 올리 순수한 그 전기차 전용 부동액이라고 그래서 물하고 섞어 쓰지 않고 코드를 딱 열면은 파란색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 번호판은 왜 이거 아 이게 맞아요. 좋은 말씀이신데 원래는 딱 가실 때 파란색 차리면은 주의하시고요. 초반에 이게 법 개정하기 전에 나온 차 이게. 저희가 이제 손님들 막 그 대여차 하거든요. 이게 좀 오래됐어요 저희가. 이거 좀 설명도 하고 이런데 교육할 때도 쓰고 그러는데 꽤 오래된 차입니다. 이게 초기 모델이에요.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그럼 거예요. 신형은 네. 이 뭐라 해야 돼? 안전 네. 그게 없고 여기 자르는 게 있다는 거. 아 이거는 개발 단계에 있을 때 얘는 이렇게 개발이 돼서 뒤에 안전 플러그가 다 있어요. 근데 요즘 나오는 차들이 있어요. NX4라든지 DN8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코나 OS EV 코나 차량 같은 경우는 요런데 이제 아까 전에 인터넷 커넥터가 있어요. 소방관 모자. 예. 그 소방관 모자를 또 끊으면은 좀 애매하시면은 그냥 이렇게 보면 커넥터 있잖아. 이렇게 빼면 돼요. 이렇게 그냥. 네, 이렇게 빼내시면 돼요. 그리고 그렇게 그게 플러그 뽑은 거랑 같은 거. 맞아요. 아까 전에 시동 안 걸리죠. 절대 시동 안 걸려 그요. 근데 이제 그 단자를 빼냈기 때문에 시동이 안 걸리면은 저희 정비사들은 진단 장비 연결하면 그거 빠졌습니다 나와요. 그럼 이제 글로 들여다 보는 거지 우리가 이제 그렇게 가는 거죠. 근데 이 현대차는 앞쪽에 아까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예. 다른 회사는 왔는데 다른 회사 제품 같은 경우는 안전 플러그로 대체돼요. 변형이 다른 거 요. 예, 아직까지는 그렇게 안 돼 있고 저희는 이제 좀 그렇게 바뀌어놨어요. 안전 플러그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이프티 플러그나 네. 이거 배터리 차단하고 네. 그게 시간이 얼마나 지나야 그게 완전 방전이 예, 될까요? 원칙적인 거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 고전압이 여기 인가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원래 캐패시터라고 해서 충전이 되어 있거든요. 5분 정도가 지나야지 완벽하게 떨어져요. 그 고전압이. 기다려야 돼. 예, 근데 실제 재보면은요 한 1, 2초 안에는 다 떨어져요. 그리고 60V 이상이 위험하거든요. 60V, 그러니까 이거 12V죠. 이 12V 10개 연결하면은 직렬로 연결하면 몇 볼트일까요? 12V 10개. 120V죠. 이거 12V도 10개 직렬로 해서 만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조그마한 배터리. 지금 이거 제가 이렇게 만져도 아무 문제 없잖아요, 이게. 이 12V를 10개로 직렬로 연결해서 만지면 120V거든.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원리예요, 이게. 그래서 그 리튬이온 폴리머 배터리가 3.75지만은 그거를 보통 한 개를 8개를 엮어가지고 그걸 한 모듈로 해서 30V거든요. 그거를 30V를 이제 7모듈이나 뭐 8모듈 그건 차량에 따라서 이제 넣는 거에 따라서 그 다음에 또 사이즈를 키우냐 줄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전기 용량이 이제 틀려지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그런 형태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잘 모르시면은 이렇게 좀 심하게 변형되거나 이런 차들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12V 있죠. 요것만 탈거를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도 잘 모르시겠으면 계기판에 레이디 화살표 있죠. 그거 꺼지면은 다 하이브리드 주황색 배선 다 있습니다. 이거 저희 현대차는 이렇게 녹색만 꺼지면 일단 기본 다 죽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타사 차량도 다 고압
있어요. 예, 예. 이거는 법적으로 뭐, 색깔을 예, 다 주황색으로 해놨어요. 아. 뭐 우리나라에도 GM이라든지 쉐보레라든지 모든 전기차들은 예, 다 이렇게 주황색으로 돼 있으면은 이제 위험한 상황이니까 요거는 이제 저 만지시면 안 되고 시동을 끈 상태에서는요 만져도 돼요. 인가가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타사 제품도 좀 같은 방식 이걸 제거하거나 네. 저거 안전 플러그를 빼던가 아니면 저걸 자르든가 예, 예. 시동이 꺼져 있으면 상관없어요. 기본 원리는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모든 원리가 개발자지만은 어쨌든 그 고전압을 여기다 넣어야 되잖아요. 그 중간에 반드시 그 전원을 차단하고 연결해주는 그 차단기라고 있는데 그건 회사마다 명칭만 다를 뿐이지 원리와 구조는 똑같고요. 그 다음에 그 고전압 배터리 있죠. 걔를 그냥 충전하는 게 아니라 그 전압을 항상 모니터링을 해야 돼요. 그 모니터링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전압을 충전하기 때문에 그 컴퓨터가 반드시 있고 그 컴퓨터가 걔를 차단하고 오늘 그걸 연결해주는 걸 걔가 제어를 하게 돼 있어요. 똑같습니다. 이게 원리는. 혹시 그 네. 회사마다 그 저거 주행 가는 표시 그거는 다른 거예요? 주행 가는 거리, 예, 예, 맞아요. 예, 그거 표시는 다른 거예요? 그 주행 가는 거리는 차마다 좀 달라요. 그래서 개발하는 차마다 배터리의 양과 무게, 그다음에 공력장 이런 거에 따라서 틀리고요. 우리 여기 이제 198km, 지금 요즘 나오는 거 100kW짜리가 235km까지. 그 아니 계기판에 그 네. 전자동차 네. 아까 레디 표시 아 레이디 램프요? 그거가 예, 알파벳으로 있는 차들 있고 다른 것도 있어요. 예, 차마다 약간 달라요. 그거는. 예. 저희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거 안전 플러그 한 번씩만 뺐다 꽂아 보세요. 저게 의외로 빼기 어려워요. 한번 지금 괜찮습니다. 네. 아, 예. 그게 저기 요거 안 열릴 때 당기는 거예요. 아 요거요? 예. 문이 안 열리면 아, 빼는 거 안 해봤어요. 예. 충전 그게 안 열리면 이게 또 액추에이터가 있는데 당기면 열리겠어요. 네네. 누르고 당기고 예. 그 의외로 힘드세요. 한번 해보세요. 자연스럽게. 영어를 모르네요. 혹시 풀인데? 예, 당기고 약간 아. 그렇죠. 예. 한번 해보세요. 한 번씩 해보시면 감을 한 번씩 해보시면은 당겨서 누르는 이게 의외로 좀 한 번씩 해보세요. 예. 진한 형 한 방에 빼기만 하지 말고 신문이 누르는 거구나. 예. 그것만 빼내도 차량의 기본 확보는 다 되는 겁니다. 예. 예. 한 번씩 해보세요. 이게 의외로 좀 어려워요. 이게. 당겨. 그리고 당겨. 빠진다는 거죠. 저는 지금 당황해. 예, 괜찮아요. 밀어, 노란색을 밀어. 영상만 예, 그거는 괜찮아요. 빨리 와요. 대표로 한번 대표로 진행해. 이럴 필요 없어요. 저 빼고 그냥 와서 아니면 시동만 끈 상태로 일단은 이제 PRA가 끊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라주세요. 필요하자 빨리. 예. 위에 뭐 프레셔로 들고 저또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노란색. 예, 그러니까 그냥 해서 그냥 하시면 돼요. 합격. 예, 이런 형태로 진행하시면 되고 이 안전 플러그는 위치가 여기 있는 것도 있고 또 그랜저 IG나 또 지금 나오는 LF 같은 경우 DM8 같은 경우 여기 볼트를 풀러야 돼요. 예, 왜 그러냐면 이제 얘를 이쪽 뒤쪽으로 이동을 해놨는데 손님이 무거운 거를 이렇게 내려놓으면 부셔질 수 있잖아요. 그럼 고전압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보호 커버를 덮어놨어요. 그래서 그거는 또 볼트로 이렇게 해놨어요. 예, 요거는 이제 내용상 이렇게 좀 해놨는데 그것도 설명을 해놨으니까 조금 있다가 올라가셔서 참고. 예, 말씀하십시오. 방식이랑 아까 앞에 예. 새로운 방식이랑 네. 이제 법적으로 이제 네. 명확히 규격화되어 있는 게 있어요? 예, 지금 원래 저기 특수한 상황에서는 전원을 차단을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인터락이 있죠. 요거를 빼내게 되면은 내부적으로 이거를 차단하는 효과를 가지게 되면은 다 그는 오케이 되는 겁니다. 아니, 이 네. 형식이 법 네. 규정으로 이제 이걸 하라, 네. 저걸 하라, 이걸 하라 확실히 규정되어 있는 아, 게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네. 아니에요. 예. 제조사 마음인 거예요? 예, 모양은 이 모양은 뭘 동그라미를 하라 삼각형을 하라 아니, 이거는 방식 아니에요. 이걸 하나, 저거 앞에 거 조그마한 거 하나. 네, 그거는 그냥 그렇게 선택사항이에요? 예, 선택이에요. 그거는 예,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형태.
예, 이렇게 해서 안전 플러그가 예, 이렇게 예, 이렇게 했는데 다양하게 말씀하신 내용 중 하나가 대원님들께서는 이제 이거 위치를 한 곳으로 정확하게 정하고 그다음 표시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많이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차량마다 개발하는 형태가 좀 다르고 그 위치가 다 다르다 보니까 이걸 어느 한 곳에 정할 수가 없더라고요. 법으로 딱 정해놓으면은 예, 맞아요. 그게 흰색이 저 앞에 있는 거라는 거죠? 예, 요즘 차들은 이제 이거를 삭제를 해놓고 그 이렇게 조그마한 커넥터 아까 저 보고 저렇게 빼내는 그 인터락 커넥터. 혹시 이게 몇 년도 적용되는 지금 차들 그러니까 2019년 2호 출고 차량들 그러니까 코나 있죠 코나 그 2호 차들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아예 오빠 앞에만 있는 예, 그 조그만하게 돼 있는 걸로 해서 그걸 빼내면은 여기 있는 그 파워 릴레이 어셈블리라는 차단기를 그냥 안 붙이는 거예요. 예,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간단하게 내용이 되어 있다는 거.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아까 뭐 여기 자료 보니까 예. 테슬라 차량은 예. 앞에 뭐 이렇게 당기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앞쪽에? 네. 어떤? 지난해 예, 자료가 위에 있는데. 테슬라 거기 같은데 당기는 게 있더라고요. A 당기고 B 당기면 이런 형식으로 차단된다고. 그거는 제가 조금 그거는 제가 좀 준비가 안 돼 있어가지고요. 네. 그 형태는 차후에 제가 좀 준비를 해서 좀 한번 알아봐드리고 전달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네. 그러면은 지금 시간이 11시 3분이고요. 한 15분 쉬었다가 거기 이제 마무리 내용 전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에 올라가시고요. 저는 여기 차 이것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조금 이따 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일반 그 하이브리드 차량은 아니지만요. 내연기관 차량인데 만약에 이제 현장에서 여기 계신 배우님들께서 이런 장비들을 통해서 뭐 안쪽을 변형을 시키거나 해서 요구 조절을 빼내는 상황이 발생된다면 차량 안쪽에 PTC 히터라고 해서 고전압이 거기까지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원 차단이 조금 중요합니다. 일반 내연기관 차량에서는 이렇게 전원 차단이 된 상황에서는 이런 형태의 작업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소품을 이용할 수 있고요. 이런 형태의 예시다 보니까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데 대부분 아까 전에 그림에서도 보여주듯이 플러 바닥 쪽으로 고전압이 지나가거든요. 전원 차단만 되고 파워 릴레이 어서블이 끊어지고 인터넷 커넥터를 빼내는 형태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다만 차량이 처음에 보여드린 사실처럼 그 배터리의 어떤 외력이 충분히 가해져서 변형도가 높은 상황이라 그러면 좀 안전이 담보될 수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만 좀 주의를 하시고 요구 조절을 빼내는 과정 중에서 화재가 발생될 수 있음을 미리 좀 직관적으로 인지를 하시고 난 상태에서 의연하게 좀 대처를 하시면 돼요. 이 영상은 저희가 놓고 갈 테니까 한번 있으시면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내용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전압하고 저전압 라인인데요. 어쨌든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그 고전압 패키지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앞서서 이렇게 앞쪽에 제역이나 이런 쪽으로 대부분 붉은 주황색 라인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전압 라인이고요. 이런 것들을 제어해주는 부품이 여기 옹기종기 이렇게 제어기들이 설치되어 있지만 그 제어기들을 답을 주는 게 이거라는 거죠. 이 12V 전원이 있어야지만이 이 제어기가 깨어나고 이 제어기가 깨어나면은 이걸 가지고 제어를 해서 전력도 주고 뭐 이렇게 일을 한다는 건데 여의치 않으면 얘를 끊어도 된다는 거죠. 마이너스 어스를 빼도 되고요. 커넥터를 빼내도 되고 그러면은 기본적인 그 안전 확보되고요. 최종적으로는 이걸 빼내면 될 것 같고요. 없는 차들은 인터럭을 제거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량 앞쪽에 있는 레이디 램프를 끌 수 있게끔 버튼으로 시동 끄시고요. 요게 이제 핵심인데요. 전력 변환의 구성인데 그
기존에는 모든 차들이 12V 배터리와 기동전동기 엔진으로 굴러가서 연료를 소비해서 차가 앞으로 움직이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 하이브리드 또는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2V 전원은 각종 제어기들의 전원을 공급을 하고 이 전원을 가지고 하는 저전압 라인이 있고요. 12에서 14V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아까 전에 봤듯이 이제 고전압 라인인데 이 고전압과 그 다음에 파워릴레이 어셈블리, BMS가 여기 다 세트로 들어있고요. 이게 이 제어기, 이거를 제어하는 또 제어기가 있어요. 이 직류전원을 플러스 마이너스 전원을 삼상 교류로 바꿔서 모터를 돌린다든지 이 모터가 구동될 때 전기가 또 발전기가 되거든요. 이게 내리막길이나 이럴 때 회생제동이라고 해서 그거를 받아서 또 충전을 시킬 수 있는 이런 제어기가 MCU라는 건데요. 이런 제어기 라인, 주황색 라인이 이게 고전압 라인이거든요. 결국은 이 고전압을 제어하는 이 제어기도 12V 전원을 받아야지만을 일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끊기 위해서는 이것만 끌어도 크게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12V 전원을 제거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인터락이라고 해서 이 여기 안에 있는 BMS에 연결되어 있는 그 아까 전에 인터넷 커넥터를 빼내셔도 하나의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운전석에 가셔가지고 레이디 램프 녹색의 화살표 앞뒤로 되어 있는 거 꺼셔서 시동을 꺼도 또 하나의 차단이 된다. 이렇게 확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코나 같은 경우에는 아이오닉 같은 경우는 또 2열 시트 뒤쪽에 이렇게 마이너스 케이블을 뺄 수 있게끔 또 설계도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당부의 말씀은 고전압 배터리는 차량의 사이즈와 크기에 개발 단계에 따라서 사이즈가 항상 크거나 작거나 이렇게 되어 있고요. 거기 안에는 항상 그 안전 플러그, 그 다음에 고전압 케이블, 그 다음에 파워릴레이 어셈블리, 그 다음에 BMS 이런 형태가 항상 세트로 돌아다닌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안전 플러그 위치를 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YF하고 HG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트렁크 쪽을 탈거를 하시면 이쪽 안에 들어있고요. 이 부분이 이제 270V로 되어 있는 고전압 배터리가 준비되어 있고 안전 플러그가 들어있고요. LF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습니다. 이쪽에 이 10mV를 탈거를 해서 들어가야지만이 제거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오닉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는 전기차고요. 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2열 시트 아래에 여기 주황색으로 보이시죠? 이 부분을 탈거를 하시게 되면 안전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지금 아까 전에 하셨던 이 360V짜리 고전압이고 요거를 지금 아이오닉 전기차에 지금 실습을 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랜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 동일하게 뒤쪽 트렁크 안쪽에 이런 위치를 잡혀서 요거 10mV를 탈거를 해야지만이 이 안전 플러그를 탈거 가능하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넥소 같은 경우는 뒤에 그 테일게이트를 열고 우측 하단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있어요. 여기 안전 플러그가 따로 이걸 제거를 하시면은 전원 차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나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2열 시트 아래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시트를 탈거하기 어렵고 그다음 공간상에 좀 어려움이 있고 이걸 탈거하려면 바닥 매트 덜어내고 또 거기 안에서 보호 커버까지 빼내야 되다 보니까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어서 서비스 인터락 커넥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게 좀 준비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계신 그 대원님들께서는 항상 그 작업을 하실 때 항상 그 어떤 현장에 가셨을 때 가능하시다면 반드시 그 안전 플러그를 좀 확보를 해주시고 탈거를. 근데 이게 큰 일이 아니거나 큰 이벤트가 아닌 이상은 그냥 이렇게 이런 것들은 지금 그냥 넘어가셔도 되는데 혹시나 해서 이제 사고의 어떤 상황이 좀 긴박하거나 심하게 문제가 될 경우에는 이걸 반드시 좀 진행을 해주셔야 되겠다는 거죠. 이렇게 그 카바를 10mm 커버를 뜯어내게 되면은 이렇게 뜯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는 똑같고요. 이런 형태로 눌렀다 빼시면 다 뺄 수 있습니다. 빼내게 되면 이렇게 빈털하게 또 보이고요. 그리고 이거를 빼내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게 되냐면은 이 더하기 빼기 직류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했지만은 앞으로 쭉 나올 차들하고 지금 나온 일부 몇 대는 이 플러그가 없고 휴즈가 들어있는 대신에 인터락 커넥터를 사용해서 이 앞쪽에 있는 PRE가 끊어준다는 거 이렇게 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런 인터락 커넥터를 가위로 끊으셔도 되고요. 혹시 좀 끊기가 어려우시거나 좀 그러시면 커넥터만 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사고차 같은 경우 이렇게 대응하셔도 되고요. 참고하시면 될 거죠. 또 하나 이제 비가 온다든지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의도치 않게 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뭐 물에 들어간 차량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은 혹시나 만일에 하나 혹시 가능하다면은 마른 장갑이나 이런 뒷공기를 사용해서 좀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게 원칙이고요. 이제 이게 문제 상황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뒤쪽에 있는 고전압 배터리의 변형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눌려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은 만약에 이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짓눌려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배터리의 변형이 심할 경우에는 갑자기 화재가 날 수도 있다라는 걸 그걸 좀 참고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데 작업을 할 때는 이제 이게 들어가줘야 되죠. 보통 저희도 현장에서 작업을 할 때는 안전이 확보되고 차량의 어떤 상태가 저희가 육안으로 충분히 컨트롤이 가능한 상태에서는 굳이 저희가 현장에서 이렇게 절연 장갑을 끼고 하지를 않습니다. 일반 장갑 끼고 그 다음에 제어권 안에서 다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대응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현재 상황을 저희가 예측할 수가 없고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이런 절연 장갑이나 이런 것들을 낀다든지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하신다면. 근데 뭐 잘라낸다든지 빼낼 경우에는 그 차체에 이렇게 뭐 들어오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지만은 혹시 이제 그 케이블 같은 걸 만지거나 그럴 때 위험할 수 있으니까 대부분 이제 차체 바디 쪽으로 들어갈 때는 그냥 좀 하셔도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혹시라도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런 차량들이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이런 친환경 차량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타왔고 이런 차량들이 계속 우리가 해왔다 그러면은 아마 이게 생활화돼 있거나 또는 이런 걸 안 하더라도 우리 차 안에는 고전압이 인가되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생활 습관화가 되어 있겠죠. 근데 이게 지금 이제 막 시작하는 차량이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저희가 현장에서 작업을 많이 해놓고 뭐 펼쳐놓는데도 그냥 뭐 손님들 그냥 막 지나다니시고 그런 경우도 계세요. 저희가 통제를 하긴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런 문구를 올려놓거나 작업 중임을 또 설명을 하고 또 경계에서 우리 그 보통 주차 라인 가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뭐 보행할 수 없게끔 좀 약간 해놓는다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그 격리를 좀 시켜놓고 있는데 혹시 만약에 현장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이걸 올려놓지는 못할 수 있을지언정 옆에 가드팀이 따로 존재해서 일반인들이나 다른 작업하시는 분들 출입에 대해서 좀 제한적으로 격리, 아이솔레이션을 좀 해줬으면 하는 내용으로 정리를 좀 했습니다. 뭐 이런 형태로도 좀 꾸며서 또 진행이 됐으니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혹시 오늘 그 교육에 관련된 내용이 뭐 궁금한 사항이나 뭐 질문 사항 있으신가요? 아까 전에 그 차량 관련해서 좀 내용 많이 좀 여쭤보셨는데 저희 현대자동차는 현재까지는 뭐 그런 형태로 좀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차량에 대해서 이제 고전압과 저전압에 대해서 이제 이원화 시켜서 격리시켜가지고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그 코나 이제 그 화재 관련으로 좀 내용이 좀 많이 좀 그 이슈화돼서 이 좀 상황에 대해서 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게 그 이제 설계의 어떤 스펙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 배터리 자체의 그 단품의 지금 그 제조 과정 속에서 어떤 문제로 지금 보고 있고요. 이 주행 중에 어떤 이제 불이 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제 서 있어서 충전하는 과정 중에서 어떤 일어나는 그런 상황으로 좀 잠깐 전달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좀 빠른 시일 내에 또 잘 분명되면은 내용이 잘 전달돼서 현장에서 이제 혼선이 없게끔 조치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대원님께서 좀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아까 전에 첫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큰 충격을 받고 심하게 변형된 차량에서 그 배터리나 이런 것들이 외력이 가해지게 되면은 그때는 그 정도 사고가 됐을 경우 이미 아마 또 이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현장에 도착했을 때 뭐 화재가 난다든지 다른 이펙트가 있을 거예요. 근데 차량의 상태가 괜찮고 많이 변형돼 있다 그러면은 혹시라도 하는 과정 중에서 좀 주의를 기울이고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내용으로 내용을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내용은 오늘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하여튼 그 여기 계신 그 우리 대원님들께서 항상 그 현장에서 진짜 뭐 혼신의 힘을 다해주셔서 도움을 주시기 때문에 저희도 항상 안전한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 같고요. 늘 감사드리고 또 이 시간 이후로 저희가 또 협조 요청이 와서 또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나 다른 내용으로 또 요청이 오게 되는 내용으로 또 잘 마무리해서 전달할 수 있게끔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아침까지 지금까지 교육받으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